지금 광주에서는 전 세계의 대학생들의 축제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화려한 개막식을 열고 12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큰 국제대회니만큼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죠. 더운 날씨에도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광주의 색다른 매력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소식뿐만 아니라 오늘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합니다. 7월 6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홍옥희 씨가 컨디션이 안 좋은 모양이네요. 네. 막 대본도 막 허겁지겁 막 예독을 하더니 오늘 김치를 안 드셨다는 전원이 들어오고 중국 김치를 대신 먹어가지고 그런가? 중국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네. 자,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발음이 어렵네요. 네, 열리고 있습니다. 뭐 유도에서 금메달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격에서도 좀 금메달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 역시 우리 선수들이 성적이 그렇습니다. 좋네요. 역시 홈이기 때문에 네. 자기 집에서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특히 뭐 양궁에 또 기보배 선수가 그쵸. 광주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집에서 국제 대회가 열린다는 게 되게 색다른 기분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자기 집 근처에서. 여튼 뭐 열심히 싸워주시기 바라겠고, 뭐 최근 들어보니까 관중들도 좀 많아지고 있다. 왜냐면 메르스 여파가 약간 좀 잦아들었잖아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또 한여름에 이렇게 또 광주에 놀러 가가지고 또 음식도 맛보시고 문화 행사도 보시면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관람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 저희가 뭐 문화 행사를 그래요. 소개해드렸었죠. 네, 맞아요. 문화행사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종목이 좀 열리는지 좀 살펴보면 뭐 정식 종목이 13개인가가 있어요. 기계체조, 그다음에 농구, 리듬체조, 배구, 수영, 유도, 축구, 탁구, 테니스, 펜싱 등이 열리게 되고 야구도 열리고요. 네. 오키 씨는 이 중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하는 거요? 네. 할 줄 아는 거 없습니까? 할 줄 아는 거요?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종목으로 넘어가서 네. 골프, 배드민턴, 사격, 야구, 양궁, 조정, 태권도, 핸드볼 8개 이렇게 있는데 뭐 할 줄 압니까? 배드민턴. 할 줄 아는 게 하나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 순철 씨는 뭐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없고요. 문화정보 톡톡에서 저희가 문화행사 여러 개 알려드렸잖아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여름 김치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뭐 여름 김치를 만들어 보기도 그렇죠. 하고 짜게 담근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직접 만들어 보고 또 먹어볼 수도 있고 당연히. 네. 그리고 또 광주 물총 축제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물총 들고 막 이렇게 싸우기도 싸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불풍선 던지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대인예술 야시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술 시장이 광주에 있어요. 여기서 그런 다양한 미디어 아트들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간추려 들었는데 며칠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한번 뒤져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하여튼 뭐 팟캐스트를 통해서 또 다운로드 다 받으셔가지고 또 유니버시아드 대회 가실 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TV 박정인 기자와 함께 장애에게 뉴스를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주간 스포츠 영상 해설이 이어지고요. 다음으로 정부에서 펼치는 다양한 일들을 알아보는 시간 세종 포커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종 포커스에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해서 인터뷰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요. 청취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해서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장애인의 손을 잡아요. 첫 코너 진행합니다. 장애계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장애인 뉴스 브리핑. 오늘도 복지TV 박정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날씨가 더워지기도 하고 또 장마철이라 습기가 굉장히 많아서 불쾌지수가 높은 때인데 뭐 기자님 그렇게 목소리 들어보면 화를 낼 것 같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장애계 주요 뉴스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첫 소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 장애인이 이용차별이 있는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이 항공기 같은 경우 승강 설비가 없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거부하거나 이 승무원이 기내 휠체어 조작법을 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차별을 시정하고자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직권 조사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네, 바로 오는 9월까지 국내 7개 항공사와 전국의 주요 공항,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네, 항공기 이용 시 지체장애인과 시청각 장애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실태를 조사해서 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한 인권위는 이 여객선 이용 시에도 장애인 탑승 거부 사례와 이 선박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함께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저가형 하이패스 단말기,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 단말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보급이 된다는 말이죠. 네, 감면이 돼서 이제 보급이 된다는 건데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보통 이제 하이패스 카드가 내장된 단말기를 차량 앞에 장착을 하면은 이 톨게이트에서 이제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계산을 하지 않고 차량에 장착된 이 단말기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이제 곧장 통과할 수 있는 좀 빠른 시스템인데요. 이 차량에 설치하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 국토교통부가 이 장애인들이 구입하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 오는 9월부터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격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이 단말기 가격이 평균 17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국토부가 보급하는 이 저가형 일반 행복 단말기는 이 10만 원대 미만으로 보급될 계획입니다. 네. 자, 내년 3월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대회 국내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6월에 사실 이 개최 예정이었거든요. 네. 이 메르스로 인해서 사실 모든 것들이 연기됐는데 그렇죠. 이 기능 올림픽도 사실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공단이 지난 1일부터 국가대표 선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국내 국가대표 선발전은 37개 직종에서 기능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경기도 분당의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본부와 그리고 성남의 가천대학교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는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달장애 초등생이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경북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도 이 장애 대학생을 집단적으로 폭행한 사건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또 이런 소식을 연달아 전해드리게 돼서 참 안타까운데요. 사건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 아동이 이 학교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이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요. 이게 좀 알려진 게 인터넷에 서명 운동이 벌어지면서 알려지게 됐죠? 그렇습니다. 이 폭행 피해자 어머니라고 밝힌 한 학부모가 지난달 29일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아이가 친구들 2명으로부터 체포 놀이로 위장된 폭행에 수시로 끌려다녔다면서 가해자 처벌을 위한 서명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함에 따라 알려진 게 됐습니다. 이 사실 체포 놀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한 명을 체포된 범인처럼 꾸며서요. 이제 경찰과 뭐 이렇게 범인을 잡는 뭐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 손을 잡고 목을 뒤로 젖히고 신체 상해를 뭐 가하는 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사실 이제 뭐 아이들이 어디서 보고 따라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경찰, 그렇습니다. 뭐 재연극이나 이런 거. 네, 근데 아이들까지 이게 참 퍼져서 안 좋은 부분인데 이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한 아동의 부모는 이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이제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 사건의 당사자 간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경북의 대학교 사건도 그렇고 아직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가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참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이 뭐 중앙정부인 교육부도 그렇고요, 시도 교육청이죠. 이 특수 교육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좀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침해라든가 차별이 없는지 점검하고 또 부족한 게 있다면은 이 개선 방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 서비스를 본격화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요,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과 전국 각지의 시각장애 유관 기관 그리고 서비스를 연계해서 이 재활 상담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 상담에서는 기초 재활, 직업 재활 등 이 시각장애인의 재활 상담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장애인 복지 시책과 장애인 차별 등에 관한 이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뭐 이렇게 기관에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이제 연합회의 소속의 기관에 전화를 하면은 다 이게 문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국민카드가 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카드를 발급했다. 이게 발급하는데 이제 좀 확대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KB 국민카드가 시각장애인의 상품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점자 카드 일부죠. 그러니까 아이윙 카드만 이제 점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신용 카드와 체크 카드 중에도 이런 점자 카드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이제 상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폭지TV 박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 장애계 뉴스 브리핑 함께하셨고요.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주말 동안 있었던 흥미진진한 스포츠 영상을 해설해드리는 시간, 주간 스포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스포츠 영상 뭐죠? 네, 먼저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에서 정대세 선수가 기가 막힌 프리킥 골을 넣었습니다. 그 장면 먼저 보고요. 다음은 프로야구 KBO 리그에서 LG 우규민 선수가 두산 오재원 선수를 볼넷으로 골라내는 상황에서 설전과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졌어요. 네. 두 번째 영상이고요. 마지막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묘기 같은 세이프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려고요. 그래요. 자, 먼저 정대세 선수의 프리킥 장면부터 볼까요? 자, 누가 찰까요? 예. 염기훈. 자, 비켰어요. 정대세 슛! 골! 저희들 예상이 틀렸어요. 네. 있는 팀이 아니거든요. 자, 염기훈 선수가 정말 찰 것처럼 비켰고요. 보였습니다만 정대세 슛이었습니다. 예. 지금 울산 수비벽은 염기훈의 가마차가 이상하고 오른발 슛! 보였는데, 야, 지금 완벽한 각본, 뭐 신현석 시나리오도 선수가 비켜주는 네. 골이 됐고요. 들어갔습니다. 아, 너무 정확해요. 네. 지금 정재 선수 모습 마치 드록바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상당히 짧은 영상이었는데 왜 바로 들어갔다고 왜 뭐라고요? 네? 금방 바로 들어가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요. 뭐 프리킥이 드록바 같은 그 장면 볼까요? 프리킥이 바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했군요. 그래요. 어쨌든 자 K리그 영상 굉장히 오랜만이군요. 네. 좀 그때도 뭐였지? 그때 페널티킥
상황이었나요? 페널티킥 상황은 아니었고 그 간접 프리킥 상황. 간접 프리킥 상황이 이천수가 마지막이었죠. 나왔었어요. 예. 네. 재미있는 장면이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멋진 골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정말 멋진 골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 1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19라운드 수원 삼성 대 울산 현대의 경기입니다. 전반 43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이전에 수원의 권창훈 선수가 헤딩으로 선제골을 터뜨리고 울산의 김신욱 선수가 역시 헤딩으로 동점골을 넣어서 1대1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전반 43분에 수원의 산토스가 울산 중앙수비수 정승현의 파울을 얻어냅니다. 위치도 되게 좋았어요. 중앙 쪽인데 페널티 박스 바로 앞쪽. 그러니까 뭐 한 18m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아야 하는 울산의 골키퍼는 김승규 선수고요. 네. 그리고 골키퍼 앞에 울산 선수들이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수원 선수들도 서서 자리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때 수원의 염기훈이 동료 선수들의 수비방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 가라 막 이렇게 손짓으로 그렇죠. 통솔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휘를 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그 공 근처에는 염기훈뿐 아니라 정대세도 그 염기훈 반대쪽에 있었지만요. 이 염기훈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울산 골키퍼도 그리고 울산 선수들도 염기훈이 찰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그래요. 근데 네. 그 영상에 나오지 않았던 장면은 어떻게 알아요? 영상에 나오지 않은 장면은 기사를 보고.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염기훈이 이제 움직이는 것은 영상에 나오는 거고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염기훈이 공을 찰듯이 먼저 공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그런데 달려가는데 막상 슛을 하지 않고 공을 그냥 지나칩니다. 어허. 그리고 그 타이밍에 화면에 보이지 않던 정대세가 갑자기 화면 안으로 들어오면서 뒤에서 달려와서 강한 슛을 이야. 낮게 찹니다. 이 장면이 저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네. 월드컵 예선전, 러시아 월드컵 예선. 네, 국가대표 미얀마전. 경기전 때 네. 거기서 나온 것 미얀마전에서. 같은데요. 네, 미얀마전에서도 염기훈 선수가 찰듯이 이렇게 화면에 크게 잡혔었는데 네.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차가지고 골을 아. 넣었죠. 그때 무회전 슛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세트 피스의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염기훈이 때에 맞춰 양보를 되게 잘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뭐 팀을 위하는 선수? 뭐 이렇게 네. 말할 수도 그럴 있을 수도 것 있고 같아요. 그냥 전략일 수도 있고. 네, 둘 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참 욕심이 나요. 골 욕심. 그죠? 누구나 골 욕심이 나기 때문에 염기훈 선수 골 욕심을 버리고 팀을 선택했다는 거. 이것도 대단한 용기라고 볼 수 있고. 나이가 어렸으면 이렇게 하네요. 그렇죠. 어리면 어릴수록 이렇게 네. 기록 욕심이 좀 더 강할 것 같아요. 노장이기 때문에 이런 베테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염기훈도 노장이라고 칠 수가 있나요? 그래요. 염기훈 노장일걸요? 그래요. 네, 찾아볼까요? 염기훈 노장. 이천수하고 동갑일 텐데. 그래요? 네.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소리. 네. 염기훈 선수가 2006년 독일 월드컵의 국가대표였거든요. 네, 거의 염기훈. 뭐 10년 넘게 지금. 83년생이네. 나이 많아요. 그러네요. 네. 생각보다 나이가 얼굴은 그렇게 막 노장 느낌은 안 나거든요. 노장이에요, 노장. 네, 놀랐네요. 노장이 아니라 노장. 아무튼 갑자기 정대세가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차는 바람에 수비진은 물론 골키퍼도 되게 놀랐어요. 네. 염기훈이 골대 왼쪽에 서 있다가 대각선 방향인 오른쪽으로 달려가면서 공을 차는 페이크 동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비벽이 자연스레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무너지죠. 네. 그때 골대 오른쪽에 서 있던 정대세가 이렇게 염기훈과는 반대쪽 각도잖아요. 네네 대각선으로 달려오면서 대각선. 그렇죠. 네, 순발력 있게 왼쪽에 그 뻥 뚫린 순간적으로 뚫린 구멍으로 공을 낮게 찹니다. 그래서 김승규도 공이 갑자기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오니까 위치를 예측하지 못해서 중앙에 가만히 서 있다가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온 후에야 뒤늦게 공 방향 쪽으로 몸을 움직여요. 네. 하지만 늦었죠. 그래서 이 정대세가 프리킥으로 멋진 골을 넣게 됩니다. 그 전략인 거 맞네요. 네. 왜냐하면 수원의 서정원 감독이 나중에 인터뷰로 밝혔어요. 수원의 전술이 이미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특히 염기훈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예측 불가한 전술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선수들에게 미리 주문한 바 있는 이런 프리킥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전략이 맞아 들어갔고요. 네. 정대세가 그걸 또 잘 따라줬고. 네. 김승규가 이제 그걸 다 못 막았고. 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경기? 네, 그래서 또 후반 12분에 정대세가 또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3대1로 수원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대세는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일본 J리그 팀에서 정대세를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정대세는 노코멘트 말을 않겠고요. 감독도 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은 했지만 정대세가 만약 정말 떠난다면 좀 아쉬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네,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정대서 선수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대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게 네. 북한 이제 조총련계라서 이제 일본 국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선수 자격으로 출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정대 선수가 굉장히 실력도 뛰어나고 골도 잘 넣고 그죠. 멋있잖아요. 그리고 수원에서도 3년 활약했었고. 그러니까 K리그에서 네. 좀 더 활약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지만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정대성 선수의 몫이 아닌가 그런 그쵸? 생각도 들게 되면서 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야구 영상 볼까요? LG 우규민 선수와 오재원 선수의 갈등이 팀 간의 벤치 클리어링으로 번졌어요. 영상 먼저 봅시다. 체인지업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체인지업이 높았다는 거죠. 오! 풀카운트였는데 쪽으로 지금 그래서 지금 오정원 선수는 바로 이제 어떤 약간 그 고의적인 애냐고 한번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자 선수들이 지금 버거웃에서 지금 다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오재원 선수는 네. 우규민 선수의 제구력으로 사실은 3볼 2스트라이크 풀카운트에서 저 코스에 공을 던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다고 봤던 것이고 우규민 선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서로 사실은 손짓으로 그걸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1루 나가고 나서 서로 또 어떤 언쟁이 있었잖아요. 자 투아웃 이후에 홈런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지원 선수와의 승부였는데요. 풀카운트에서 몸쪽으로 이제 빠른 볼이 오면서 이제 볼넷이 됐고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은 LG 쪽에서도 우규민 선수를 빨리 좀 더 경기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좀 더 안정시킬 수 있는 서로가 그러니까 충분히 서로가 오해도 할 수 있고 어떤 저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빠른 안정이 서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재원 사실은 지금 2볼이거든요. 상당히 좀 위험한 쪽을 굉장히 하긴 했습니다. 위험했죠. 그리고 서로가 손짓으로 했거든요. 다칠 의도가 아니라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유민 선수는 이제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이제 하는 상황이었고 맞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복잡한 상황 네. 같아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계를 들어서는 좀 해설자분이 좀 포장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홍 씨의 영상 해설이 훨씬 정확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 대 두산 베어스의 경기 중이었습니다. 3회 말 2사의 주저없는 두산 공격 상황이었고요. 점수는 3대3으로 동점이었어요. 투수는 LG의 우규민, 타석엔 두산의 오재원이 섰습니다. 네. 그리고 3볼과 2스트라이크로 그 김정감이 팽배해 있던 때 우규민의 7구째가 문제였어요. 굉장히 위험하게 들어왔거든요. 공이 타자 쪽으로 휘면서 오재원이 급하게 몸을 숙였고 공은 오재원의 등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영상을 제가 많이 봤는데 몸을 숙인 덕분에 맞지는 않았고요. 정말 살짝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난 오재원은 정말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우규민을 한동안 쳐다봅니다. 표정이 되게 살벌해요. 이 선수가. 네. 그래서 우규민은 말없이 입술만 앙 다물고요. 그리고 본래 선언으로 1루를 향해 걸어가던 오재원의 얼굴은 여전히 짜증과 불만이 되게 가득합니다.
좀 위험한 상황이 있으니까 화가 갑자기 났긴 났겠죠. 숙이지 않았다면 등이나 머리에 제대로 맞았을 것 그러게요. 같거든요. 네. 정말 타자적으로 완벽하게 갔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오재원이 일루로 걸어가기 전에 타석에서 우규민을 한동안 쳐다보면서 이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만 펼쳐 보이면서 뭔가 너 조심해라고 경고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그 어떤 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두 번째다. 너 이번이 두 번째다. 너 이번이 두 번째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건 진짜 해석의 차이 같아요. 네. 네, 눈으로 보는 분들의 해석의 차이. 네. 이게 두 번째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거 오키 씨는 그냥 정말 나이브하게 넌 지켜보고 있다 이런 나이브하게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나이브하게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폈다. 네. 이 오키 씨 해설이 맞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왜냐면 이게 맞으니까 네. 두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핀 거니까 이게 두 번째다 이런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래요. 저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키 씨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무튼 이제 힘을 내서 다시 할게요. 응원을 받고. 네. 아무튼 근데 이전에 동점 투런 홈런을 맞았던 터라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우규민이. 그렇죠. 그래서 일루로 걸어가는 오재원에게 안 맞았잖아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저 안 맞았잖아라고 하는 게 저도 연기 같았죠. 진짜 같지 않았나요? 우규민 같았네요. 네. 우규민의 빙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거 페이스북으로 올려야겠네요. 해설자는 내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입 모양을 보면 안 맞았잖아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재원이 그 말을 듣고 일루로 가다 말고 자기 등을 가리키면서 나 맞았다고. 이번엔 오재원의 빙의 나왔습니다. 나 맞았다고 하면서 계속 나 맞았다고 막 이렇게 강조해서 맞받아쳐요. 네. 이렇게 두 선수가 안 맞았잖아, 맞았다고 이렇게 설전을 벌이면서 흥분한 상태로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네. 이러니까 LG 포수 최경철이 달려와서 오재원을 살짝 밀치면서 네. 기름을 부어요. 오호. 그리고 두산 쪽에서는 양의지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최경철과 다툼을 벌이고 이렇게 양측 선수 모두가 우르르 그라운드로 가야죠, 이제. 뛰쳐나오는 네.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요. 이 좀 상황을 더 좀 정리해드리면 홈런 다음 타자가 몸에 맞는 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홈런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동점 맞은 네, 상황이니까. 그리고 전 타자가 만약에 홈런 세레머니를 너무 과하게 했다던가 그러면 맞춰요.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네,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어쨌든 의도는 조금 미심쩍긴 해요. 이 두 선수, 우기민 선수가 미심쩍긴 한데 사실 오재원 선수도 안 맞았잖아요. 네, 잘 피했죠. 네, 안 맞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것도 조금 미심쩍고 두 명 다 좀 뭔가 조금 오버센스한 게 아닌가 하는 약간 생각이. 좀 불같은 성격이 있는. 그러니까 오규민 선수가 잘못한 게 있겠죠. 홈런 다음에는 분명히 이게 못 맞는 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맞추는 공이 빈볼이라고 하는데 빈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했어야 되고 아무리 제구가 안 됐다 할지라도 오재원 선수는 안 맞았으니까. 좋게 좋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좋게 좋게 넘어갈 수도 있겠었는데. 뭐 근데- 벤치 클리어링이 이제 된 거는 벤치 클리어, 벤치가 다 청소가 됐다. 네, 다 나왔다. 나왔다 해서 벤치 클리어링인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게 또 팀 간의 그런 그럼 기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볼거리라고 볼 거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별 불상사가 없었다면서요. 네. 네. 일단 그 오재원은 계속 흥분해서 다가가면서 뭐라고 하는데요. LG 코치와 이동현 선수가 우규민을 따로 데려가서 이제 일단 멀리 떨어뜨려놔요. 두 선수가 붙지 못하도록. 그리고선 이동현이 우규민을 위로하듯이 꽉 안아주는데요. 한쪽에선 막 벤치 클리어링으로 양쪽 선수가 막 혼잡하게 막 난리가 나 있고 한쪽에서는 막 서로 안아주면서 아름다운 로맨스가 펼쳐져 있고 네, 이런 뭐 서로 다른 공기 속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펼쳐집니다. 아무튼 근데 상황은 또 금방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큰 물리적 충돌은 없이 양쪽 선수들은 각자의 더그아웃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경기 후에 처벌도 따로 없었고요. 네. 다만 팬들이 좀 실망을 했죠. 그러니까요. 누가 더 잘못했냐 아니면 뭐 둘 다 똑같다 뭐 이런. 제가 볼 땐 둘 다 조금 뭔가 오버했어요. 오버했고 한 사람은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것 같은데 여튼 해프닝이죠. 사실 요 정도는 재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큰 사고는 없었으니까. 네, 부상 선수 없고 큰 충돌도 없었기 때문에 야구에선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할 게 있죠. 우리 방송을 위해서 네. 좀 해달라. 할 게 없어 지금.
네. 메이저리그도 요새 히트수 별로 안 나오고. 아 그런가요? 네, 아 할게 어떡하지? 없어, 할 요즘 게. 스포츠 어떡하죠? 그러나 이런 화제거리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또 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상이요? 네, 마지막 영상 되게 재밌는 영상 같아요. 네, 지난주에 그 MLB의 골프 같은 번트를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태그아웃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They're at third, so pulling him a little bit more off the line. Runners go, swing and a miss, out. Tag, he got in. He got in ahead of the tag. How about that slide? He took it away and he put it back. Put a little hokey pokey with him. Wow, is this clever? Watch this. The ball's there, plenty of time. Watch Anthony recoil that leg and then get it back to the base before the tag is applied. Great slide by Rizzo. Boy, a good call too. Out is the easy call here. A little more magic. Like Murphy knew it too, and Terry Collins is going to challenge. It's a good challenge. Oh, absolutely. Because this is a huge moment. Yep, So double steal. Sleight of foot. And he's, I think, going to lose his challenge. And the only way they would reverse it is if, with the glove coming up, that he nipped the leg. Yeah. But I don't think he did. I don't think he did either. Maybe they'll get a look. Yeah, here you go. Do you believe in magic? How many big sluggy first basemen pull that off? I don't think he got him with the glove coming up. Right there. No, he didn't. I don't think he gets him till right on the chest, and by that time he's on the base. Looks like Patrick Kane stick handling. Got it right. It's magic. It's magic. Did you see that? 네. 뭐 영어를 잘 모르니까 제가. 근데 매직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방송됐고 뭐 음악도 매직이라고 네, 가사에 뭔가 나오네요. 계속 매직, 매직 이러면서. What's this? 이거 좀 봐. 이거 뭐 되는 거 이게. 뭐 이러면서. 네, 대체 뭐가 매직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 영상은 지난 2일 뉴욕 시티필드 구장에서 열린 뉴욕 매츠 대 시카고 컵스의 경기고요. 9회까지 왔는데 점수는 0대 0입니다. 컵스 팀이 1사에 주자는 1, 2루에 있고요. 투수는 매츠의 주리스 파밀리아 선수, 타자는 컵스의 스탈린 카스트로 선수입니다. 네. 카스트로의 헛스윙으로 포수가 공을 잡았는데요. 2루에 있던 안소니 리조 선수가 3루로 뜁니다. 네.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포수가 3루로 공을 던져서 3루수 다니엘 머피가 공을 잡아서 리조를 태그아웃 시키려고 리조의 발이 들어올 지점에 미리 글로브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조는 왼발을 쭉 뻗으면서 들어오다가 머피가 리조의 발을 태그하려고 하자 순간 무릎을 한번 굽혀서 피합니다. 그리고 리조가 피해버리는 바람에 머피는 재빨리 리조의 상체로 글러브를 다시 갖다 대요. 그런데 이미 리조의 발이 3루에 먼저 닿았습니다. 한번 굽혔다가 빨리 다시 펴가지고 3루에 닿은 거예요. 이야.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을 본 3루심이 세이프를 세이프. 외쳤습니다. 네. 진짜 3루심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상황을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세이프라고 외친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일본 프로야구의 오심을 소개했었죠. 네. 2대5 홈런이 파울 판정이 돼서 홈런이 무효가 된 사건을 그렇죠. 오심으로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심판의 역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참 접전 상황이었고 아마 더블 스틸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공이 그냥 들어왔고 이루자가 괜히 3루 뛰었을 리는 없고 미리 이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더블 스틸을 시도하는데 보통 포수가 더블 스틸을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2루에서 3루 뛰는 주자를 이제 송구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2루에 공을 던지려면 한 38m 가까이를 던져야 되고 3루에 던지려면 27.44만 던지면 되니까 네. 그쪽으로 이제 던졌는데 리조가 예상치 못하게 아니 이제 벤트 레그 슬라이딩하고 벤트 레그는 이제 다리부터 슬라이딩 하는데 벤트 레그를 했는데 그게 보통은 이제 들어가면서 약간 비껴 들어가던가 이게 보통 태그를 피하는 방법은 그거거든요. 근데 슬라이딩을 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확 굽혀버리니까 태그를 못했고 왜냐면
공은 베이스에 가까이 있어야 태그를 하기가 쉬우니까 베이스를 못 터치하게 하려고 태그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태그를 못 하고 그 가까이 있는 베이스 가까이 있는 상체를 태그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무릎을 피면서 베이스를 밟는 그런 장면이었군요. 기가 막히게 순발력 있는 장면. 네. 태그를 피하고 싶었어라는 노래 가사 말고 태그를 피했어. 피하고 싶어서 피했어. 피해가지고 들어갔군요. 리조가 사실 1루수고 말이 느립니다. 사실 3루에서 살기 어려웠던 상황. 근데 기질을 발휘해요. 네, 그러네요. 매직인 거죠. 어떻게든 되게 만들었네요. 안 되는 상황을. 그렇죠. 안 되는 상황을 되게 만들었으니까 매직이라고 하는 거겠죠. 이제 매트의 감독이 근데 앞으로 나서서 뭔가 이거 좀 이상하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는 챌린지라고 합니다. 어떤 거요? 비디오 판독을. 챌린지라고. 도전. 도전이라고. 챌린지. 재밌네요. 네. 챌린지라고 해요. 챌린지라고 아까 중계에서 나왔었죠. 챌린지. 네. 그래서 제가 이 챌린지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 MLB에서 비디오 판독은 이전에는 홈런 여부에 대해서만 가능했었대요. 네. 근데 2014 시즌부터 확대 도입돼서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판독 요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판독을 현장에서 심판이 비디오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뉴욕에 있는 메이저리그 본부에서 판독을 하고요. 그 결과를 현장의 심판들이 헤드셋을 껴서 듣습니다. 이때는 최소 2명의 심판이 함께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명만 듣게 되면 심판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이 들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판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 판독 요청이 들어온 장면을 전광판으로 틀어서 현장에 있는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구잡이로 판독 요청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팀당 최대 2번까지만 요청이 가능한데요. 비디오 판독으로 판정이 번복될 때는 한 번 더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딱 했을 때 만약에 챌린지가 실패했다. 그러면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거고. 네네. 이게 한 번 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한 번 기회를 더 주는. 네, 그런 거죠. 그런 방식이에요. 또 7회 이후에는 주심이 판독을 거절할 권리도 갖는데요. 네, 그래서 심판이 권한이 너무 떨어지지도 않도록 심판도 나름 챙겨준 그런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비디오 판독기가 전용 구장에만 있기 때문에 네. 순회 경기를 할 경우에는 비디오 판독 할 수 없고 아예 없고 그다음에 심판이 이제 이걸 할지 말지도 결정을 하게 돼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TV 중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돼요. TV 방송사의 아까 오키 씨가 말했듯이 방송사의 화면을 심판들이 보고 네. 판단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메이저리그는 아까 뉴욕에 있는 MLB 본부에서 네. 한다 그랬잖아요. MLBI라고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아마 본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무국에서 비디오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네. 각 구장마다 카메라를 12대씩 설치를 했다 그래요. 12대씩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든 다 느린 화면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하는데 한 300억이 넘게 들었대요. 12대나 각 구장마다 설치를 하려면 30개 구장이거든요. 메이저리그가. 역시 미국이네. 역시 자본국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0억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언제까지 이게 기사 나서 언제까지 이거 TV 화면으로만 할 거냐. 얼마 전에 방송이 안 돼가지고 노트북으로 봤대요. 모니터가 꺼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KBO에도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본부를 만든 다음에 카메라 만들자. 100억 들어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을 들어보니까 이게 가능할지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걷었을 텐데 KBO 리그가. 어쨌든 글쎄요. 그래서 비디오 판독은 각 국의 야구 리그에 따라서 좀 다른데 메이저리그가 좀 합리적이에요. 그러고 보면. 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연구한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나죠. 그렇죠. 카메라들 어떻게 12대나 설치할 생각을 하겠어요. 고정으로 이렇게. 야. 그리고 뭐 심판의 권한도 살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7회 이후에는. 네. 그리고 정확하게 하도록 전광판도 틀어서 보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2명이 같이 듣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세이프 핸드 한 명만 들었어. 그러면 아웃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심판이 선언하면 끝나요. 경기장에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2명 이상이 듣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영상에서도 2명의 심판이 헤드셋을 끼고 판독 결과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삼루신이 한 판정이 맞다는 결과를 듣게 되고요. 판정을 들은 심판이 세이프 동작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리조는 활짝 웃게 되죠. 이 심판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오키 씨가 만약에 심판이라면 내가 세이프를 소신대로 딱 외쳤어요. 비디오 보자 그랬어. 비디오 봤는데도 세이브야.
아, 기분 진짜 좋을 것 같잖아요. 그날 끝나고 제대로 사야죠. 나 이게 제대로 봤어.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심판에 뭐 고가 점수 아마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비디오 판독이 이제 만약에 오심이 많이 나오는 심판 점수가 깎이고 뭐 이런 것 같아요. 페널티가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참 비디오 판독은 과학의 변화로 생긴 야구의 진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날 경기는 10회까지 0대0 점수가 계속 이어지다가 11회에 마침내 컵스가 2점을 내면서 컵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건 저는 리조의 매직 결과다. 매직 슬라이딩. 네. 매직 벤트레그 슬라이딩.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머리로 하는 슬라이딩, 보통 쉽게 얘기하면 헤드 슬라이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머리가 먼저 들어간다고 해서 네.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이것도 옛날에 주간 스포츠 때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뭐 그랬나? 네, 그랬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때는 기억력 대단하네요. KBO 리그 우리나라에서 네. 되게 희한하게 슬라이딩한 우리나라 선수가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어쨌든 야구 용어도 제대로 쓰고 네. 우리 야구 이 영상도 제대로 해설하는 내 손을 잡아야 아니겠습니까? 네. 참 좋은 영상. 오늘 영상들 어땠습니까? 아, 일단 가장 마지막 영상이 제일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넣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저 두 번째 K리그 영상? K리그 영상도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가 다른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히트 수가 없더라도 올라오면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리고 저도 이 영상 3개 고르면서 이미 다 골랐는데 그것도 할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요? 그 지금 남미에서 축구 대회가 열리고 코파 있잖아요. 아메리카. 네, 결승전에서 칠레가 재밌었죠. 이겼잖아요. 네. 네, 그것도 할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요. K리그도 그렇고 해외 축구도 그렇고 좀 소개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간 스포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4 비채널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코너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오키 씨가 진행해 주시죠. 네,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지난주 금요일에 개막했습니다. 148개국에서 온 13,000여 명의 선수들이 오는 14일까지 열전을 펼치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답게 우리나라도 스타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조직위원회 금기형 경기본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금경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는 게 이번이 벌써 3번째인데요. 특히 이번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사상 최대 규모의 참가국이 출전했다고 하네요. 네, 본부장님 이번 대회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유니버시아드가 그 옛날 1997년도에 1998년도에 그 무주에서 동계 유니버시아드가 있었고요. 네. 2003년에 그 대구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있었고, 이번은 그러니까 그 하계 유니버시아드는 2번째 있는,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전체로서는 28번째 행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번에는 이 국가는 이제 뭐 150개 정도 나라에서 오는데, 네. 현재까지 그 참가 예정 선수가 임원 합쳐가지고 한 12,000명을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역대 최대 규모에 육박할 걸로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고 하니까 되게 좀 뿌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출전 선수 중에 눈에 띄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2012 런던 올림픽을 빛냈던 양학선 선수, 아니면 한국 리듬 체조의 기대주 손현재 선수, 이런 메달리스트들도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 밖에 주목할 만한 선수로 양궁의 기보배 선수, 그리고 배드민턴의 이용대 선수도 있고요. 이 선수들의 경기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 언급하신 분들이 요번에 광주 유니버시아드 판타스틱 4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양학선 선수는 어제 예선 경기 도중에서 햄스트링 이제 부상을 당해서. 아, 그렇군요. 아쉽게도 이제 기권을 했어요. 기권을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선수들이 나오게 되고. 네. 금방 말씀하신 손현재라든지 기보배라든지 이용대 선수들은 다 이제 출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 그 스포츠의 그 최고봉인데, 네. 이분들을 갖다가 어쩌면은 뛰어넘을 도전하는 신예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기보배 선수가 계속 이번에 또 금메달 딸 것이냐, 네. 아니면 기보배 선수의 후배인 선수가 딸 것이냐,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용대 선수는 이제 그 복식에서 아마 그 파트너가 이제 그 어린 친구로도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네. 그래도 이걸 가지고 또 우승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걸 이제 그 많이 그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F4가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새로운 자에게 뭐 자리를 넘겨주느냐 이런 게 또 스포츠를 보는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한편 대회 조직위원회가 이번 대회를 경제적인 대회로 치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예. 특히 경기장 신축보다는 기존 시설을 재정비하는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준비했다고 하던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참 유니버시아드는 세계 3대 그 규모 면에서 3대 이벤트라고 할 만큼 아주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네. 그리고 직전에 있었던 러시아 카잔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의 선전대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거를 치르기 위해 가지고서 몇 조 원에 달하는 네. 그 정도 투자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강주 유니버시아드에는 신축 시설을 하기보다는 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다 리노베이션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서 이제 조금 새롭게 기능을 확장한다든지 그리고 또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도 되지만 광주만이 아니고 광주 전남북 멀리 그 주점 같은 경우는 충주 네. 이래 가서 이제 기존 시설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 재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차피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기도 하고 네. 또 지금 한류와 같은 그런 컨텐츠가 이제 많이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단순한 국가 간의 메달 경쟁 이거에다 중점을 주기보다는 네. 세계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 우정을 나눈 축제의 한마당이 되고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IT 기술이라든지 네. 아니면 한류 콘텐츠라든지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서 이제 친환경적이라든지 이런 면에 많은 방점을 찍고서 네.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국제 대회가 열리면 또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잖아요. 그런데 입장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각 경기당 입장료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입장료는 전반적으로 다 이제 저희들이 이게 꼭 수익을 엄청나게 내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가볍게 보고 즐기고 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취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 개막식, 폐막식은 이제 조금 비싸지만 네. 나머지 일반 스포츠들은 예선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예선전 같은 경우는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조정이나 사격이나 골프 같은 게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종목에 따라서 약간 가격 차이는 있지만 네. 대개 12,000원에서 2만 원 선 그 정도에서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양궁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기보배 선수가 출전하는 거는 이제 하루 종일 본데 하루권이 8,000원 그 정도의 가격으로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단체 할인이 있고 그리고 모든 학생은 이건 유니버시아드 대회이기 때문에 모든 네. 학생은 40%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고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지난 2일인 개막식 전날부터 오늘까지 농구나 배구나 수구나 축구나 이런 경기들의 예선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 기계체조의 양학선 선수, 유도의 왕기춘 선수 이런 선수들을 포함해서 경기 주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양학선 선수는 이제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다 이제 포기해서 좀 아쉽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자 기계체조 대표팀은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왕기춘 선수도 이제 은메달을 땄습니다. 은메달 땄고.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보니까 네. 현재까지 메달 레이스를 보면은 물론 대초반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2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대회 초반이지만. 네. 예, 현재까지 그 중간 집계를 보면 이제 중국이 1위, 한국이 2위, 네. 일본이 3위, 네. 프랑스가 4위, 미국이 5위, 뭐 그 정도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대회가 본격적으로 더 진행되면서 거기서 이제 좀 차이를 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 상태로 보면은 관중들도 많이 찾아오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예상대로 선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로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목표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목표 순위는 이번에는 금메달을 한 25개 이상 따가지고서 네. 종합순위 3위를 차지한다는 목표인데요. 사실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스포츠 강국입니다. 그쵸. 지금까지 역대 27번째까지, 지금까지 27번째까지 메달 레이스를 쫙 살펴보면은, 네. 대한민국이 역대 6위예요. 역대 6위인데, 그러면 초창기에는 사실 우리는 참여를 안 했고,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네. 굉장히 대학 스포츠에 우리나라가 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러시아 카잔 네. 대회에서 4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3등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참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사실 내년에 브라질 리오 올림픽의 전초전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의 경기 수준이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각국에서 말하자면 내년에 올림픽을 대비해서 여기서 베스트를 보내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력이나 경기 내용은 상당히 좋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경기가 어쨌든 간 유니버시아드는 단순한 메달 경쟁이 아닙니다. 네. 대학생들이 모이는 전 세계의 어떤 스포츠 축제의 마당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서로 참가한 선수들이 네. 안전하게 자기 기량도 펼치지만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치고서 이걸 갖다가 다 각각의 나라로 안전하게 돌아가길 바라고,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해 가지고서 네. 메르스를 지금 완전하게 우리가 극복을 했다. 메르스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이런 거를 갖다가 철저한 검역, 방역을 통해 가지고서 네. 메르스 청정 국가다. 이런 걸 갖다가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메르스 때문에 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다행히 지금은 이렇게 좀 잦아들고 있는 추세니까 다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 대학생들의 젊음과 열정 그리고 미래의 빛이 어우러질 화려한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메르스와 가뭄에 지쳤던 국민들에게 가슴 뛰는 즐거운 소식이 이어지길 기대하겠고요. 지금까지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금기형 경기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종포커스였습니다. 그래요. 자, 유니버시아드 대회 열기가 좀 더 뜨겁고 이게 스타급 선수들이 활약을 하면서 좀 스포츠 팬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키스도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나중에 메달 수여식을 할 때 국가가 울려 퍼지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화합이 더 목적이 되는 그렇죠. 경기이기 때문에 국가가 울려 퍼지기보다는 이렇게 대회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요. 자, 유니버시아드 대회 소식은 저희 방송에서 조금씩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